네, 요즘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유례없는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 사정만이 아닌데 글로벌 증시를 살펴보더라도 요즘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신흥국 시장을 이끌었던 브릭스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요즘에 브라질과 러시아도 거의 위기에 직면해 있죠. 그렇다 보니까 B와 R을 빼고 그냥 익스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부터 우리나라 시장까지 자본시장이 굉장히 침체 일로에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과연 금융투자업계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임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이 모임을 가졌다고 하는데 모임 이름이 금융투자인 대회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름하여 금융투자인 대회였는데요. 네.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그리고 예탁결제원 이런 자본시장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습니다. 네. 현재 자본시장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의 과제와 비전을 공유하자라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여기에 국회와 정부, 연기금 등 이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초청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하면서 이 금융투자 업계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네, 저는 금융투자인 대회라 그래서 좀 1차원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금융투자를 대회하나? 네, 정말 1차원적이네요. 요즘에 뭐 취재를 계속해서 하면서 금융투자 업계를 좀 취재를 하면서 지켜보신 바로는 좀 어떻습니까? 실제로 업계에 계신 분들 보면 어때요? 네, 제가 증권 모은 지 딱 세 달 됐는데요. 네. 만나 뵙는 분들마다 힘들다, 어렵다 뭐 이런 말씀들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어렵다고 하시나요? 일단은 먹거리 자체가 파이가 많이 줄었다라는 부분이 가장 힘들다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은 것들도 있을 텐데, 뭐 규제 개혁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아무래도 규제가 가장 크고 스스로의 이제 자정 노력, 이런 반성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업계가 자본시장의 위기 상황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높인 자리였는데요. 네. 우리 경제가 처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비용 절감 등 기존의 이 수동적인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인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등 이 침체된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네. 자, 과연 이 투자업계와 그리고 정부, 국회, 거기다 연기금까지 모였던 이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이 자본시장의 침체를 빠져나갈 것인가 의지를 밝혔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것들을 얘기했나요? 네, 그야말로 업계 스스로가 심기일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금융투자인 선언문이라고 해서 선언문도 함께 낭독을 했는데요. 네.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크게 5가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우선 첫 번째로 금융혁신을 통해 국민 경제를 발전을 선도하겠다라는 비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창업과 성장, IPO, 구조조정 이런 기업의 전체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해서 이 자문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를 통해서 기업과 나아가 국민 경제의 혁신을 이끌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는 이런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국민들의 은퇴 자산을 증식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서 자산 관리자가 되겠다라는 비전이었습니다. 또 네 번째는 국제화를 통해서 신시장을 개척하겠다라는 건데요. 즉 해외로 뻗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거죠. 또 마지막으로는 금융투자 산업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성장시켜서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장밋빛 전망. 자, 그런데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왔던 그런 자리였습니까? 아니면 의지만 밝힌 약간 어떻게 보면 뜬구름을 잡는 그런 자리였습니까? 네, 사실 업계에서도 이제 이런 고민들이 많았는데요. 네. 아무래도 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까 좀 내심 조금은 기대를 했지만 말 그대로 구호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 선언문이라는 것은 뭐 거기다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킬 수는 없는 거긴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갖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이제 차후에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이 5가지 비전을 살펴볼까요? 자, 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금융혁신을 통해서 국민 경제의 발전을 선도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고, 거기에다가 그동안 굉장히 큰 문제점이었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
그리고 지금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다 보니까 은퇴 자산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서 국민들의 자산 관리자가 되겠다는 의지도 밝혔고요. 우리나라에서만은 요즘 먹거리를 찾을 수 없다 보니까 국제화를 통해서 신시장도 개척하겠다.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을 시켜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겠다라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자면 뜬구름 잡는 어떤 목적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의지가 대단하다는 데에서는 이견을 내놓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자리에는 국회와 정부 관련자들도 자리를 했었죠. 그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정부도 이러한 업계의 의지에 대해서 화답했습니다. 네. 업계 줄기찬 요구사항이죠. 규제 개혁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축사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낡은 관행과 규제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금융은 창조 경제를 선도하는 핵심 분야라는 주인의식으로 새로운 금융의 역할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자본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관행과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한국 금융이 IT와 결합하여 세계 시장을 누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네, 지금 내용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자막 처리를 했어요. 실제 자리에서 마이크를 직접 갖다 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네, 축사 동영상을 보내온 거기 축사 때문에요. 동영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소리에 조금 차질이 있었던 것은 저희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신재용 금융위원장도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네, 신재용 금융위원장도 축사를 하셨는데요. 올해에는 이 금융개혁을 행동으로 옮기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지난해에도 개혁을 추진하기는 했지만 이 거대 담론 위주로 학계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금융 소비자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라는 현실을 인정했는데요. 올해에는 2단계의 금융개혁, 그러니까 좀 더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기업의 IPO 그리고 M&A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들이 담겼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모험 자본의 형성, 투자, 회수, 재투자에 이르는 단계별 정책 지원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사모펀드와 코넥스 시장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고 성장 사다리 펀드 등이 적극적으로 위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IPO와 M&A를 활성화해서 회수 시장이 보다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주식시장 발전 방안에서 제시했던 투자 상품의 확대,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 강화, 시장 인프라 효율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시장 반등의 모멘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파생 상품 시장의 효율성 제고라든지 채권 시장의 투명성 확보 등의 시장 구조 개선 노력도 지속할 것입니다. 네. 자, 신재용 금융위원장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모펀드와 코넥스 시장의 역할 강화, 성장 사다리 펀드, 또 여러 개 있어요. IPO, M&A 활성화,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데 좀 시장이 바라는 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선택사항이 있다 보면은 그 선택사항을 다 만족시키기라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몇 가지를 좀 집중해서 그쪽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좀 더 챙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업계 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 국회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국회 관계자들도요. 국회 역시 규제 개혁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정우택 국회 정무위 위원장은 법률 개선 과제들을 모아서 상반기 내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정의숙 국회 기재위 위원장도 세제와 외환, 지급 결제 분야에서 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이상적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시장과 소통하며 자본시장 선진화와 금융투자업의 발전을 위한 필요 과제를 발굴하고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여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비즈니스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위기 상황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거듭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주춧돌 역할을 할 법률 개선 과제들을 모아 올 상반기 내로 입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도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과 규제 개혁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이 금융 자본시장의 또 키워드가 바로 핀테크 산업인데 뭐 이번에 이런 이야기도 포함이 되긴 했어요. 지급 결제 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보다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라고 되게 좀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어찌됐건 불합리한 규제를 좀 어떻게 조절을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에 보도로 나갔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P2P 대출에 대해서는 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도 나온 거 보면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마음의 문이 확실하게 열려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 관계자들도요.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참석했었던 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좀 어떤 분위기를 보였었는지 좀 반응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업계 관계자들은 아무래도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죠. 네. 하지만 우려하는 바는 이렇게 구호는 참 좋지만 아직 구체적인 규제 완화 프로그램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죠. 또 무엇보다 국회가 이런 법제도의 변화를 얼마만큼 수용할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분위기죠. 그렇죠. 정부가 그래도 꽤 적극적인 의지, 그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자, 그 이야기는 그만큼 지금 위기 상황이, 위기 의식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방증하는 것이겠죠? 네, 맞습니다. 정부조차도 이렇게 좀 입장이 바뀐 건 시장 관리와 감독을 맡고 있는 정부의 역할 자체가 참 중요하다라는 이 위기 상황을 인식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상황 보면요. 펀드 시장 같은 경우는 비과세 공모펀드 도입 이런 것들이 미진한 탓에 끝없는 환매에 시달리고 있고요. 또 이 파생 시장은 양도 차익 과세 때문에 이 고사 직전에 극환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계 위기 상황 이번에는 절실하게 인식을 해서 좀 완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행사가 올해 처음으로, 그러니까 사상 처음으로 열린 행사라고 하네요. 내년에도 그러면 이 행사가 또 열리게 되나요? 네, 앞으로 좀 정례화시키겠다는 건데요. 이게 아무래도 위기 상황에서 출범한 행사다 보니까 차라리 내년에는 이런 행사가 열릴 그런 상황 자체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요즘에 굉장히 많이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업계에 계신 분들도 다 같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먹거리가 그렇게 충분치 않다 보니까 업계의 활성화도 그렇게 쉽사리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모임을 가졌다는 것에서는 저희가 정부와 국회 그리고 투자업계에서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만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강력한 의지가 말뿐인 말잔치로 끝나지 않고 내년까지 그리고 내후년까지 강력한 의지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임유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